27살 공대 나온 모태솔로 남자네요. 공감합니다. 저도 공돌이거든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여자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이 자꾸 끊겨서 어색한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모임에서 여성이 있다고 하면 괜히 약속 장소에 나가기 전부터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라는 걱정이 앞서는 것 같아요. 그냥 편한 친구들처럼 대해야겠다고 생각도 해보았지만 막상 만나면 긴장하고 어색해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특히 1대1 대화일 때 말이 끊기면 시선 처리부터 불안해집니다. 침묵의 시간이 어디를 봐야 할지 그 불편함이 상대에게도 전달돼서 더 어색해지는 것 같고요. 이런 문제로 주변의 동성 친구처럼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이성 친구가 없습니다. 대학교에 들어선 남초학과, 그렇죠. 아무래도 공대니까 어쩔 수 없죠. 군대 전역 이후에 여자 후배들이 많은 자리가 어색하고 불편해져서 그만두게 되었 동아리 활동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자친구는 그냥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이성 친구는 한 명 못 사귀고 남자 동기들만 친한 친구로 남게 되었네요. 소개팅을 하면 항상 둘 중에 한 명만 일방적으로 호감을 가지는 경우이고 서로 좋아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썸은 2번 정도 타봤는데 만나도 별로 할 얘기가 없고 재미도 없어서 연인관계로 발전을 못한 것 같아요. 20살 초반에 저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은 나아졌다는 생각은 들지만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자, 요약하자면 이성과 어색함 없이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려면 어떤 점을 고치고 개선해야 할까요? 네요. 추신으로 몇 가지가 더 붙어 있어요. 주변에서 저에게 해주는 피드백은 보통 착하다, 순해 보인다, 범생이 같다, 조용하다, 차분하다, 신중해 보인다 등등이 있습니다. 저 같은 유형의 사람은 어떤 매력을 이성에게 어필하면 좋을까요? 보통 본인을 리드해주는 남자답고 그런 남자답고 자기주장이 강한 사람을 선호할 것 같아서요 라고 친절하게 마지막에 유약에 추신까지 딱 붙여주셨어요. 공대생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구성을 참 좋아해요. 편안해하고 자, 이성하고 어색함이 없애려면 여기 실은 질문에 답이 있긴 해요. 이성하고 왜 어색하냐면 이성하고 많이 안 만나봤기 때문에 어색하지. 기본적으로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어색하고, 두 번째로는 이분이 모든 사람한테 매력이 없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호감을 가지는 경우였다.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지 않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았다 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보면 착하다, 뭐 순해 보인다, 범생이 같다, 조용하다 이런 등등의 피드백, 그러면 실은 이것들이 매력 없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는 약간 오해를 풀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본인을 리드해주는 남자답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을 선호할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리드해주고 남자답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을 선호하는 그런 여성이 있죠. 당연히 당연히 많을 거예요. 근데 반면에 자기 이야기 잘 들어주고 자기가 주장하기 전에 나를 배려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여성이, 예를 들어서 남자 입장에서 얘기를 보면 내가 좋아하는 여성이 리드해주고 주장이 강한 사람을 원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은 3가지가 있겠네요. 첫 번째, 내가 그 사람을 리드해주는 남자가 되는 거. 두 번째, 상대가 나처럼 배려해주는 남자를 좋아하도록 바꾸는 거. 세 번째, 그 사람 말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만나는 거. 셋 중에 뭐가 제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내가 물어보기도 어렵네. 세 번째죠. 세 번째예요. 왜냐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 사람을 처음 만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을 처음 만나면 몇 번 만나다가 이 사람한테 맞도록 바꾼다. 이게 가능할 수는 있는데 유지하는 거는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힘들 거야. 기존에 안 해오던 거를 탁 어느 순간 바꿔서 그걸 지속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하던 게 아니니까 불편하고 다른 걸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스트레스는 어디론가 풀려야 되는데
6개월이 지나고 무언가 콩깍지가 벗겨지는 순간부터 그 스트레스를 상대한테 풀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관계가 유지가 안 될 가능성이 커져요. 그러면 첫 번째, 내가 변해서 상대에게 맞춰준다. 이게 안 될 가능성이 큰 거지. 내가 그 이성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연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로 만약 내가 이 사람한테 맞는 사람들을 리드하고 남자답게 자기 주장을 하고 그런 사람으로서 상대의 마음을 얻을 거면 그걸 원하는 이성을 만나서만 할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돼서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힘들잖아요. 그게 안 될 거란 말이지. 그럼 첫 번째는 일단 가능성이 좀 낮아요. 근데 만약 첫 번째 방향대로 하고 싶으면 이성을 만나서만 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게 가능하도록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 두 번째, 상대를 바꾸는 거. 자, 상대를 바꿀 방법은 있어요. 상대가 나를 너무 좋아해. 그리고 나에게서 얻을 장점이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얻을 수 없어. 그러면 상대는 바뀝니다. 왜냐면 나한테 끌리고 싶으니까. 나를 이끌고 싶으니까. 나의 마음을 얻고 싶으니까. 바꾸겠죠. 그러면 바뀌겠지. 그런데 내가 과연 그런 정도로 상대에게 어필이 돼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오케이.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더 가능성이 없어. 세 번째,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거. 이거는 나를 좋아해주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모르지.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그냥 만나면 실은 이게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 어쩌라는 겁니까? 잠깐만 들어봐요. 화내지 마시고.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바뀔 수 있는 한도치를 생각은 해야 돼요. 근데 거기 이상으로 넘어가기 힘드니까 아까 첫 번째 케이스처럼 모든 사람한테 대할 수 있는 나의 레벨을 정한다. 훈련한다. 오케이. 두 번째, 상대를 바뀌기 위해서, 상대를 바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상대에게 매력 있는 포인트가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것도 실은 필요한 접근이에요. 자, 세 번째,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난다. 이것도 필요하지. 자, 이게 무조건 다 세 가지가 안 된다라고 처음에 말하는 것처럼 들렸겠지만 이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다 필요한 겁니다. 세 가지가 다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세 가지에 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변화 방식이. 왜 그러냐? 내가 상대에게 맞춰서 전혀 변하지 않는다. 상대가 아무리 해도 나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상태의 상대를 변하게 할 생각을 전혀 못한다. 상대가 나를 만났을 때 전혀 변할 생각을 안 한다. 이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나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할 수 있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의 한계치를 늘려가는 거예요. 나의 기준치를 늘려가는 거. 매너 있는 모습, 그리고 단호한 모습, 리드하는 모습, 이런 거를 역할을 다양하게 해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땐 이 태도, 저 사람을 만났을 땐 저 태도, 이거 하나 만나기가 힘드니까 다양한 태도를 다양한 그룹에서 나의 한계치, 나의 이런 버퍼를 늘린다고 해야 될까? 그걸 늘려보는 것.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느끼기에 매력적인 사람은 그 매력 없는 사람하고 다르게 대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걸 같이 대해, 똑같이. 자, 그걸 똑같이 대해야 되고, 자, 두 번째 말한 거, 상대를 변하게 하는 거. 그러려면 너 이렇게 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날 떠나지 않는 상대가 원하는 매력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 누군가는 뭐 편안함, 혹은 뭐 좋은 인성, 아니면 경청하는 태도, 저 사람만이 알아보는 나의 진가, 뭐 나를 알아봐주는 거죠. 나를 알아봐주는 거. 뭐 그거 말고는 뭐 표면적으로 외모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사회적 지위일 수도 있고, 다양한 거죠. 저 사람이 다른 게, 그러니까 그거를 맞춰줄 수 있는 무언가 내가 기준이 있으면 상대는 변하려고 한다는 거지. 이게 어느 정도 두 가지가 갖춰져 있으면 그 다음으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돼.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사람. 앞에 거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좀 갖춰지면 자연스럽게 세 번째가 쉬워져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 선택하려고 하다 보면 어려워지지, 연애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한다? 그건 한계가 있어요. 아무 훈련도 안 하고 내가 매력적으로 느끼는 그 사람 앞에서만 변한다? 6개월만 가보면 안 됩니다.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한다? 상대 입장에서는 다른 대안이 많은걸? 그러면 당연히 안 변하려고 하거나 튕겨져 나가버리지. 세 번째, 나를 좋아하는 사람 만난다?
지금 앞에 게 충족이 안 되는 상태에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봤자 본인이 그 사람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못해요. 자기 자신 자신이 없고 나를 왜 좋아하는지 예를 들어서 매력적인 사람을 만나도 마찬가지야. 저 정도 사람이 왜 나를 좋아하지? 자신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매력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좀 그런 피해를 많이 받아요. 진심인데 진심이 전달이 안 돼. 이상한 사람들만 꼬이는 거야.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세 가지는 실은 다 충족돼야 되는 얘기예요. 자, 꼭 좋아해야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다람쥐님 물어보셨는데, 좋아하지 않아도 좋은 관계로서 이어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제가 회사 회장님을 좋아하지 않아도 회사 회장님이랑 좋은 관계일 수 있잖아요. 나는 그 회장님이 원하는 일을 해주고 내가 원하는 월급을 주시니까요. 그럴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성 친구가 없으면 확실히 이성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높기가 힘들긴 해요. 그래서 이성 친구가 없고 내가 이성에 대해서 좀 환상이 클 때 그 환상을 쫓아가면서 내 여자에게는 따뜻하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모든 이성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내가 모든 이성이 뭐 괜찮게 생각할 만한 요소가 있으면 그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면 사람들도 나를 공정하게 대하고 나의 좋은 면을 보고 누군가는 그 면의 기준이 있는 사람이 나한테 끌리겠죠. 물론 그 와중에 조금 뭐 들이댈 부분이 있으면 들이대고 해야겠죠. 상대가 느끼기에 어느 적정 레벨을 갖추면서. 근데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막 들이대고 하면은 상대 입장에서 튕겨나가요. 무조건 튕겨나갑니다. 특히나 내가 이 사람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막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런 마음을 많은 사람들한테 들게 했을 거예요. 매력적이니까. 그러면 그 상태에서 고백하는 사람은 항상 고백했던 그 무리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면 기존에 고백했던 사람을 그 사람은 깠겠죠. 깠으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 솔로일 테니까. 그러면 과거에 깠던 사람과 똑같은 레벨이니까 고백하는 순간 마음속에 저 사람 마음속에는 차해지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조율을 해야 돼요. 시간을 좀 가늠을 하고 상대를 파악하고. 그리고 더 좋은 건 상대가 매력적인 사람이면 매력적일수록 상대가 나한테 다가오게 만들어야 돼요. 상대가 선택하게. 매력적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나한테 들이대기 때문에 내가 들이댄다고 넘어오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이 좋아할 만한 기준점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오게 해야 그 사람이 움직이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코드네님이 그분 주말에 일요일만 일하는 것 같네요. 일요일이 LBC 오프 강좌 중에 제일 원하는 요일인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시면 오프라인 강좌보다는 일단 그분을 한번 만나보시는데 시간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오프라인 강좌 와주시면 참 좋지만 한번 그래서 일요일날 잘 해서 이야기를 잘 해보시고 잘 되시건 안 되시건 뭐 일요일날 일하시면 오프라인 강좌 듣고 또 찾아가면 되니까요. 진짜 너무 긴장돼서 차라리 한번 지르고 끝내자는 마음까지 들게 돼요. 자, 긴장되죠. 당연히 긴장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마음 졸일 바에야 그냥 고백하고 끝내자 그렇게 생각되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좋은 생각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되는 방향에 가깝게 전략을 짜자가 좋아요. 근데 그러니까 전략은 내가 좋은 작전으로 상대를 공략해서 저 상대에게 피해를 주자가 아니라 나는 저 사람한테 진짜로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잘 전달되게 좋은 생각을 하자에 가까운 말이에요. 상대를 이용하거나 그러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긴장을 안 할 수 없으면 최소한 처음에 몇 마디는 긴장을 안 한 것처럼 흉내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해두면 서너 번째 문장부터는 조금 제법 자연스럽게 나와요. 상대적으로 처음의 말과 몇 마디 해서의 문장은 조금 수월하죠. 그래서 처음에 말의 시작은 말투까지 연습을 해놓고 조금 더 시간이 나오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옵션을 두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한번 생각을 해서 말을 해보는 게 긴장을 푸시는 데 도움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끝내지 마시고 전략적으로 주변과도 좀 친해져 보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주변하고 좀 친해질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오해하지 않을 만한 남자 직원한테 처음에 이제 다 같이 드세요라고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수도 있고
좀 전략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상대한테 처음에 너무 부담을 주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만약 내가 확실한 저 사람이 원하는 뭔가 조건이나 기준이 있으면 부담을 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말한 좀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